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2021년 호주가 15%, 미국 12%, 캐나다 11%, 독일이 7% 올랐고 한국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닥치자 이제 세계 각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떨어졌고 강남구도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매수세가 줄다 보니까 매물량은 많고. 금리는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1991년부터 올해까지 31년 동안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집값이 곧바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집값이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나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다음 달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2012년부터 금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의 수도권인 경우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은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금리를 두세 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자는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거래 가뭄에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6만 2천여 건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물은 이번 달 42만 7천여 건으로 62% 넘게 증가했는데요. 서울만 놓고 봐도 48% 이상 매물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가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8로 9주 연속 하락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섭게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값은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하락세로 돌아선 결정적인 원인, 금리 인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그럼 집값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 넘게 뛴 아파트값은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2019년 딱 1년만 하락했을 뿐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자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0년 7.5%, 2021년은 14%나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긴 대세 상승이 드디어 꺾이는 걸까?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8월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 달 만에 1.7%가 넘게 올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과 3월 드디어 2달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 기간 내내 사상 최저인 0.5%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5%가 됐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매가는 물론 전세 가격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분간 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 가격 하락을 꼽았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지역별로 조금 오를 수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부동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남도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맷집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조차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예. 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면은 강남 3개구 중에서요, 서초구만 약간 올랐고, 예.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매매 가격을 보면은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깊고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압구정 같은 데도 많게는 한 3억 정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빠진 것도 나오고요. 1년 전 대비요? 아니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 대비에? 주로 실거래가로 보는 겁니다. 주로 가격이 좀 두드러지게 하락한 곳이 잠실 같은 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단지는요, 원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될 거잖아요. 그게 시세로 이제 포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곳이 안 떨어진 곳이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안 빠진 거냐? 그건 아니고 다만 거래가 안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 리센처 84제곱미터, 흔히 말 34평짜리를 보니까요. 잠실이요? 예. 이번에 5월에 22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주로 집값이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정점입니다. 10월로 보면요. 10월 대비해서 보면은 약 3억 7천만 원, 거의 4억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도 꽤 많은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개별 단지는 좀 이게 너무 부각을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부풀려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약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향이란 거는 이미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이클은,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대세 하락인지는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관건인데,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야만이 집값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약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금리는 지금 오르는 게 기정사실처럼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거꾸로 그 얘기는 대세 하락 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세 하락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금리가 글쎄요, 뭐 제가 완전히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뭐 정도가 금리 피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그 이후에는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한 1년 정도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이 태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나기를 좀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거래 절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금리 뭐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두 번 올린다고 바로 집값 빠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인계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2% 기준금리가 아마 넘어서면 그때 가면은 좀 인계점을 넘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거의 인계점을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계점이 넘으면 거래 절벽도 어떤 풀리나요? 그때는 어떤 그렇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어떤 갭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호가 갭이라고도 하는데요. 팔려는 사람들이야 매물을 좀 싸게 내놓겠지만,
매수자들은 어쨌든 금리 파고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좀 신중한 자세가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거래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어야만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